예, 오늘 제가 영상을 활용한 체육성 설계하기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제목은 굉장히 거창하지만 출발은 간단합니다. 제가 이제 수업 역량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제가 첫 시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체조를 못해서 임용고사 몇 번 떨어졌거든요. 핸드스프링 착지를 못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는 할 수 없지만 수업을 해야 되는 상황 혹은 아이들한테 가르쳐주고 싶은 것 그런 게 뭐 없을까 하다가 저 같은 경우에 개인적으로 영상을 많이 활용을 하게 됐었거든요. 옛날 뭐 아무것도 없던 그냥 교실에 브라운관 TV 하나 있을 때부터 이제 영상을 많이 활용하려고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노하우가 쌓이고 자료가 많이 쌓이고 그 자료를 공유하다 보니까 뭐 영상을 잘 만든다 이런 소문이 났는데 제가 제 걸 봐도 그렇고 영상 편집 전문가들이 제가 만든 걸 봐도 그렇고 다 정확합니다. 뭐 엄청난 특수효과도 없고요. 그냥 단지 저 같은 경우에 다른 선생님들이랑 조금 다른 점은 다른 선생님들이 조금 부끄러워하지만 저는 그냥 일단 찍고 보고 만들고 본다. 뭐 그 정도 차이예요. 그래서 오늘 한번 쭉 보시고 그리고 제가 중간중간에 말씀드리는 거 궁금하면 직접 그 컴퓨터에서 검색을 해서 해보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따가 마지막 부분에 간단한 편집하는 방법 하나만 실습해보고 마칠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보시고 아 이거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싶은 게 있으면 직접 실습을 해보시다 보면 아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구나, 이렇게 너무 나랑은 관계없는 얘기구나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아 이렇게 생각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구나 정도만 그냥 경험을 쌓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거 뭐 체육 선생님들 다 공감하는 내용인데, 예를 들면 배구 수업을 하면 뭐 고등학교는 사정이 좀 다를 수 있겠지만 말 그대로입니다. 뭐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중학교에서 배구 수업 해보시는 분 아시겠지만 넘어가면 박수가 나오죠. 첫 시간에 일단 여학생들은 서브를 넘겼다는 것만 해도 하이파이브하고 막 너무 행복해요. 그 서브를 리시브해서 다이렉트로 상대편으로 넘기기만 해도 영웅이 되고, 그런 상황에서 뭘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냥 있는 영상 갖다 쓰자 해서 영상을 하나 만들어서 사용을 해봤었거든요. 이게 이제 제가 처음에 아무 설명 없이요. 아무 설명 없이 그냥 유튜브에서 경기 영상 중에 그 장면만 몇 가지 찾아서 아이들에게 설명을 해준 거예요. 이 영상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올렸더니 막 이상한 용어들이 막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뭐 안쪽으로 휘어져 들어가는 서브죠. 일본어 같은 게 막 댓글이 뭐 무슨 짱, 뭐 히나타 짱, 뭐 쪼가 이러면서 막 정체불명의 제가 알아볼 수 없는 말들이 막 달리고 있어서 궁금했어요. 이게 뭔 소린가 궁금해가지고 제가 검색을 쭉 해봤더니 하이프라는 만화가 있더라고요. 배구 만화가. 그래서 그 영상을 합쳐서 제가 다시 영상을 만들어봤어요. 방금 그 영상에 요거 이제 똑같은 영상이에요. 똑같은 영상인데 실제 선수들 경기 장면 풀었죠. 이렇게 안쪽으로 휘어져 들어오는 서브이기 때문에 문정원 선수하고 몸이 정면이 돼 있어야 돼요. 10분의 14. 마지막에 힘을 뺍니다. 3연속 서브 득점. 문정원의 서브에이스로 주도권. 네, 요게 제가 먼저 만들었던 영상인데 요거 끝나고 애들 모르는 선수들이 나와서 관심이 없는 애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테이프 영상을 갖다 썼죠. 그랬더니 갑자기 집중력이 높아지면서 아 저게 뭔 소리구나를 이제 애들이 알기 시작하더라고요. 방금 거는 파워 있는 정면 대결하는 스파이크 서브고 이거는 플러터죠. 이 친구는 줄거리 다 알아요. 저보다 애들이 이름 잘 아니까. 그리고 이 만화가 되게 놀라운 걸 몇 개씩 보여주는데, 예를 들면 설명을 해줘요. 중간에 핵심이 나와요. 오픈 공격의 핵심.
높은 토스 하나만 있으면 충분해, 그죠? 말 그대로예요. 이거 속공을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사실 김사현 선수가 많이 믿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윤아 선수가 지금 뜨는데도 불구하고 워낙 만화에 보면 속공을 완벽하게 설명해주는 장면도 나와요. 중간에 꼭 일본 만화 특징이죠. 이런 거 막 갑자기 뭐 설명 진지하게 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막 하죠. 이 마이너스 템포는 대한민국에서 듣도 보도 못한 일본만의 뭐 그거 용어 같긴 한데 이런 식으로 하니까 애들이 배구를 이해를 잘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영상이라는 게 제가 설명 100번, 1000번, 만번 하는 것보다 아이들에게 친숙한 영상이라든지 효과적인 영상을 쓰면 효과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 마크를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이 마크를 모르시는 분은 없고 심지어 요즘에 50대, 60대가 유튜브 점유율이 엄청나게 올라갔다고 하죠. 뭐 정치 관련 이런 것도 많아져가지고 어찌됐건 이 유튜브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저희는 지금 뭐 4차 산업혁명까지는 모르겠지만 유튜브 시대에 살고 있고요. 유튜브가 대단한 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례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실제로 있었던 굉장히 유명한 사례입니다. 자, 모두가 중장거리 달리기를 하는 아프리카에 사는 한 친구가 올림픽 출전이 꿈이었는데 올림픽 출전을 달리기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창던지기에 갑자기 빠집니다. 근데 아무도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해서 이 친구가 유튜브에서 창던지기 영상을 보기 시작해요. 거기 보면 이제 세계적인 선수들 훈련법이라든지 뭐 설명 영상 이런 게 있어서 이걸 보고 혼자 연습해서 대회에 참가해서 아프리카 챔피언이 되고 그리고 올림픽 은메달까지 따는 엄청난 일을 이 친구가 물론 천재니까 그랬겠죠. 천재니까 그랬겠지만 인터뷰가 굉장히 유명했던 인터뷰가 있어요. 당신의 코치는 누구입니까? 물었을 때 줄리우스 예보가 저의 코치는 유튜브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던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물론 구글에서 돈 받고 하는 건 아니에요. 이 친구가 그만큼 영상이 체육 수업에서는 정말 굉장히 효과적인 학습 자료가 될 수 있죠. 근데 이제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 사실을 모르는 분들은 안 계세요. 예전에도 다 알고 계신 내용이었지만 그거를 사용하기가 어려웠을 뿐이에요. 근데 요즘 세상은 영상을 사용하기 정말 쉬운 세상이 됐죠. 그래서 이제 뭐 영상을 사용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이거는 뭐 과학적인 장면인데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우사인 볼트가 어떻게 해서 잘 달리게 되는지를 동작 분석부터 해가지고 실제로 영상으로 분석을 하고 과학적인 분석으로 코칭에 도입을 해서 기록을 말도 안 되는 9초 5라는 말도 안 되는 기록까지 달성했던 영상을 가지고도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많죠. 우수 엘리트 선수도 그렇고 비교할 수도 있고요. 뭐 영상으로 이렇게 뭐 정말 많은 것을 할 수 있어요. 영상을 가지고 지도를. 근데 이제 영상이 효과적이라는 걸 모두가 알고 있지만 여기는 막막해요. 특히 예전엔 정말 막막했죠. 교실에 조그만 TV 하나 딸랑 있고 체육관에 아무것도 없고 운동장에서는 물론 틀 수도 없는 그런 환경이 많았으니까요. 그리고 영상을 찾는 것도 굉장히 일이었고 예전에는 말 그대로 USB에 그 영상을 담아서 가지고는 있는데 틀 데가 없는 정말 비극적인 상황 많았고요. 내가 이렇게 하드디스크에 소중히 몇 년간 가지고 있던 자료를 갖고 교실에서 딱 연결했는데 컴퓨터에서 내 하드를 인식 못해서 수업이 망하는 그런 일도 정말 많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렇지가 않아요. 굉장히 편리하게 많이 사용을 할 수 있게 됐죠. 이제 뭐 체육교과에서 영상을 활용하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다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수많은 선생님들이 그리고 선배님들께서 하신 걸 제가 한번 요약을 해봤거든요. 구분을 하고. 일단 제일 본질적인 거는 스포츠 경기 그 자체를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렇게 이게 월드컵, 지금 봐도 감동적인 말도 안 되는 이경기죠. 이건 유튜브에서 대한민국, 독일 딱 치면 바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축구의 축자도 모르는 애들도 일단은 축구가 이런 거구나를 알 수 있고요. 이 역사적인 경기의 내용을 물론 하이라이트지만 보면 알 수 있겠죠. 자, 이 스포츠 경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경기 규칙이라든지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영상을 보는 것이 일단 가장 효과적이고 확실하죠. 뭐 선생님이 아무리 말로 설명한다고 해도 그거를 그 상황에서 바로 보여줄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영상으로는 경기를 바로 보여줄 수 있어요. 이거는 제가 9년 전에 이제 플래그 풋볼 혹시 해보신 선생님들 계신가요? 그 미식 축구 경기인데 미식 축구인데 신체 접촉이 없는 미식 축구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허리에 꼬리 플래그라는 걸 이렇게 달고 뛰어다니는 건데 이거를 제가 처음 어디 연수가 아니구나. 어떤 분이 하시는 걸 제가 찾아보고 그 당시 저 외국 사이트나 이런 데서 좀 보고 이제 수업을 했어요. 수업을 했는데 처음 수업하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생각한 게 지금 하고 있는 수업을 녹화해서 내년에 애들 그대로 보여주고 설명을 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결과물로 만든 내용인데 예를 들면 이제 플래그 풋볼 경기를 뭐 이 플래그 착용법부터 해서 이런 걸 다 그냥 영상으로 찍었죠. 그리고 이거는 약간의 연출이 있는 장면이지만 규칙을 설명하는 영상도 아이들로 찍고요. 얘네들은 이미 경기를 다 해본 애들이기 때문에 데리고 찍기가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항상 가장 강조드리는 거지만 애들이 하는 경기를 그냥 찍어요. 찍어놓고 혹은 수익평가나 경기를 그대로 찍어서 그냥 그걸 그 다음 해 똑같은 거 할 애들한테 그냥 보여주면서 설명을 많이 했었거든요. 이것도 이제 그런 식으로 제가 만들어서 사용을 했던 영상이고요. 다른 분들 영상이 더 좋은 게 많은데 제 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제가 만들었으니까 그냥 보여드리는 거예요. 다른 분들 거 가져오면 조금 제가 그래서 다른 선생님들 것도 또 많이 보여드리긴 하지만요. 이거는 저는 단 한 번도 농구 규칙을 모르는 중학생이 이 땅에 있으리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제가 중학교 1학년 여학생 농구 수업을 들어갔는데 정말 농구를 모르더라고요. 저는 충격을 받아요. 저는 슬램덩크 세대, 농구대잔치 세대라 농구 규칙을 모르는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한다는 걸 정말 까먹고 있었거든요. 그래갖고 처음부터 다 가르쳐 주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갖고 인터넷 찾았더니 의외로 이런 게 한글로 된 게 없어요. 그래서 딱 보니까 이 유튜브 영상이 좋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한글 자막을 넣어버렸죠. 이 영상에. 그럼 뭐 설명도 좋고 영상도 좋은데 그 한글 자막이 없어서 못 쓰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제가 영어를 잘해서 쓴 게 아니고 여기 선생님들 다 아시겠지만 이 처음 딱 나올 때 뭐 이런 거 자막 딱 보고 이게 농구 볼 때가 며칠한 거구나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자막 다 넣은 거예요. 그냥 대충 그 장면에 맞춰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타이틀도 나오고 영어를 잘하는 선생님들이 계시면 이 밑에 자막은 그냥 우선 넘겨주시면 돼요. 하지만 제가 이 영상을 가지고 설명하고 싶은 걸 자막으로 처리해서 다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하면 이해가 쉽죠. 근데 이렇게 한번 하기 시작하니까 찾아보니까 자료는 참 많더라고요. 외국 자료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탁구 수업을 하면 끝도 없이 물어보는 규칙도 있죠. 그래서 저는 제가 똑같이 얘기하는 게 너무 싫어서 이렇게 얘가 말씀을 드리면 그 영상 하나 만드는 게 더 힘들지 않냐고 말씀드릴 선생님도 계시겠지만 저는 영상 하나 만들어서 보여주는 게 더 편한 사람이거든요. 저한테는 영상 만드는 게 큰 문제는 아니라서. 근데 애들 보고 탁구 복식 하라고 한 다음에 그냥 찍어서 그 상황별로 그냥 다 설명을 한 영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막 설명해도 잘 모르니까 그냥 영상으로 바로 찍어서 제가 설명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탁구 수업 처음 시작할 때 제가 한 번 설명하면 했지만 걔들이 계속 와서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 구석에 그냥 영상 틀어놓고 혹시 애매한 거 있으면 저희 가서 저거 봐라. 이런 식으로 하고 경기를 계속 진행하고 이렇게 많이 했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있는데 특히 또 그 따라할 수 있는 영상이 굉장히 많아요. 따라할 수 있는 영상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어디 가면 꼭 드리는 말씀이지만
90년대 말 2000년대 초 중반, 특히 2000년대 중반에 엄청나게 생산된 것들이 있는데 각 학교 예체능부 혹은 체육부 책장 사이에 거기에 가면 각 협회에서 발간한 무슨 그 영상 DVD부터 CD로 이런 게 엄청 많았거든요. 근데 거기 영상을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만드셨더라고요. 예전 분들 보시면. 근데 그 영상들 대부분 이거 비닐 껍질도 안 까고 거기에 먼지만 쌓여있는, 그래서 이제 그런 영상들 제가 모아서 유튜브에 많이 올렸더니 그런 거 선생님들이 엄청 찾아서 좋아하시더라고요. 공유도 많이 해드리고. 그래서 이제 쭉 보는데 배구 수업을 하는데 애들이 너무 못하니까 제가 한 명 한 명 봐주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배구 수업 잘하는 선생님들 하는 거 가서 그대로 보고 따라해서 이제 스파이크 가르칠 때 이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이제 2인 1조로 연습하라고 제가 얘기를 한 거고요. 바닥에 치는 것도 많이 하시고, 제자리에서 이렇게 던져서 치는 것도 하시고, 그리고 점프해서 하는 것도 퀵 스파이크식으로 이렇게 연습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그냥 되게 있어 보이지만 이거 각 여기 스마트폰에 있는 슬로우 비디오로 찍은 거거든요, 그냥.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최대한 아이들에게 그냥 보고 따라할 수 있게, 혹은 그리고 이런 장면의 좋은 점은 제가 개인적으로 항상 이 영상을 제일 기쁘게 생각하는, 제가 등장하는 영상을 제일 기쁘게 생각하는 건 제가 한 수많은 퍼포먼스 중에 잘한 것만 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들 앞에서 딱 보여줬는데, 예를 들어 스파이크를 딱 찍었는데 삑사리 나서 아웃되거나 이런 거 안 보여주니까, 그러니까 면이 좀 살긴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제가 특히 못하는 것이면 못하는 것일수록 성공적인 장면만 가지고 아이들에게 시범을 대체할 수 있다는 측면이 반복적으로 또 애들이 볼 수도 있고 그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기술 전술, 퍼포먼스 이런 것들을 많이 보여주는 연습을 할 수 있을 거고요. 이렇게 뉴스, 스포츠 뉴스 같은데 이제 뭐 기사 같은 게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 스포츠 문화는, 스포츠는 좋아하는 사람이 뭐 거의 전 지구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한 80% 이상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스포츠 뉴스에 어느 나라 가는 스포츠 뉴스가 있고 중간중간에 이런 이슈 같은 것들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면 옵사이드 설명하기 힘들고 연출하기 힘든데 이제 이렇게 뉴스 같은 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제가 뭐 어디서 찾아낸 게 아니고 유튜브에서 그냥 찾은 거예요. 뉴스의 옵사이드 장면을. 여기 보면 이런 거 설명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이제 설명이 굉장히 잘 되어 있거든요. 특히 뉴스는 짧은 시간 안에 핵심만 딱딱 보여주고 그래픽 같은 거 많이 활용을 해서 이런 것만 잘 모아도 수업 자료로 활용하기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하나 더 보여드리면 저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슈팅의 상식을 벗어난 최근 최고의 트렌드죠. 농구하면 해방 커리 3점슛 같은 경우.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분석한 영상도 많이 있더라고요. 백날 시범 보여주는 것보다 이런 게 약간 퀄리티 더 있고 최근 트렌드도 좀 반영을 하고요. 90년대 농구 상식과는 약간 다른 폼이에요. 근데 이게 또 이게 NBA 트렌드니까 초장거리 슛이 어떻게 가능한지, 보통 8m, 7.5m, 8m에서 슛을 막 던지는데 다 들어가거든요. 당연히 한 손으로 공의 무게를 지탱하며 드리블이 하는 것에 비해 거리가 늘어나죠. 원핸드 슈팅은 좌우 컨트롤 측면에서, 투핸드 슈팅은 비거리에. 자, 이런 영상들이 굉장히 많아요. 수업 자료로. 그러니까 체육과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제가 영상을 사용하는 것 중에 제일 추천드리는 게 수행평가 영상이거든요. 이거 수행평가 영상은 직접 교사가 보여줄 수도 있지만 약간 실패의 위험성도 있고 그리고 약간 상황이 이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처음에 설명할 수 있는 이런 영상도 있으면 좋겠지만 이거는 만들기 어렵고요. 뭐 크게 부담이 되신다고 생각하면 제가 선생님들한테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잘하는 애가 하는 걸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찍으면 돼요. 제가 1학년 농구 수업을 만들었던 건데
저 당시 저희 학교 2학년 농구 스포츠 클럽 에이스였던 친구가 보여주는 거예요. 예. 요것만 연습하면 농구 어느 정도 할 수 있도록 제가 스킬 챌린지 만들어, 이거 NBA나 이런 데서 올스타전에서 하는 거거든요. 이 친구는 아주 여유있게 잘하는 친구죠, 물론. 이렇게 딱 하면 지금 편집 하나도 없었는데 이걸로 그냥 보여주고 그냥 설명이 끝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행평가 영상 같은 건 이렇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다른 종목도 많이 사용이 가능하겠지만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체 활동을 기록적인 측면에서 많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제가 학습 자료적인 측면으로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다면 이거는 아이들이 한 그 퍼포먼스를 그냥 영상으로 기록을 하는 거. 예전에 같으면 명렬표에 ABC 혹은 뭐 50m 7.5초 하면 그게 기록의 끝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기록의 끝이 아니고 이제 영상으로 기록을 남길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표현 활동 같은 경우엔 요즘엔 거의 대부분의 선생님들께서 표현 활동 같은 경우에 이렇게 실제로 영상으로 많이 제출하게 하기도 하고 영상으로 기록을 남겨두기도 해요. 이건 제가 유튜브에서 찾은 그냥 영상인데요. 이런 표현 활동 같은 경우에 특히 모동 활동 이런 거는 한 번에 퍼포먼스를 내가 보고 평가하기에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이렇게 찍어서 보면 여러 번 돌려보면서 어떤 놈이 언제 틀렸는지 그리고 얘네들이 전체적으로 조화는 어땠는지 이런 거 돌려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록적인 측면에서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표현 활동 같은 경우에 기록을 많이 남기시고요. 이제 표현 활동보다는 저는 이제 실제로 이런 걸 더 많이 하는데 예를 들면 이거는 제가 심폐소생술 평가를 작년인가 했던 장면인데 이런 말씀 드리면 되게 죄송하지만 되게 창피하지만 시간 조절을 못해서 성적 마감일 1시간인가 앞두고 한 명씩 일일이 다 할 시간이 없어서 그냥 다 같이 하게 했어요. 다 같이 하는데 대신에 찍었죠. 그래서 이제 5명 한 조씩 해서 찍어놓고 이거를 그냥 여러 번 돌려본 거예요. 한 명 한 명.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간 절약도 가능하고 아이들 자세라든지 이런 것도 다 볼 수 있는 각도는 제가 만들어 놨던 거고요. 참고로 이거 15,000원이면 삽니다. 이거. 그러니까 심폐소생술 수업하실 분들은 그냥 부담 없이 저거 사셔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시간은 짧은데 빨리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기록을 확실히 남겨서 선생님 제가 왜 C예요 했을 때 보여주면서 이래서 네가 C란다라고 근거도 어느 정도 삼을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 실전 수업보다는 아마 방과 후 수업이라든지 아니면 뭐 운동부 지도 이런 데서 많이 사용할 법한 것들인데 이거는 앱인데요. 얘가 막 하고 있죠 지금. 여기는 이 앱은 10초, 20초 전에 영상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얘가 여기서 10초 동안 하고 이쪽으로 오면 10초 전에 자기가 한 거 그냥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앱은 내가 조작을 안 해도 되잖아요. 교사가 이렇게 돌려보지 않아도 되니까 그냥 자동으로 와서 보고 가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울로 볼 수는 없지만 한 10초, 20초 전에 자기 영상을 자기가 했던 걸 자기 눈으로 보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거든요. 이런 것도 예전에는 하기 힘들었는데 스마트폰으로 공짜예요. 공짜 앱 같은 거 사용하면 그냥 할 수 있게 됐고요. 영상 동작 분석을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영상을 활용한 제가 지금 체육 수업 전반적인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이제 영상을 활용한 수업하면 또 교실에서 하는 체육 수업을 많이 생각을 하시고 또 실제로 교실에서 이제 영상을 보면서 수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한 그런 상황에 놓이는 선생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영상을 활용한 교실 체육 수업을 제가 다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선생님들이 예전에 어떻게 하셨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종합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전에 2000년대 중반에 한동안 이제 체육 영상평가 연구회라든지 이제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게 영상평가가 있었어요. 체육 영상평가가 있는데 그냥 영어 듣기 평가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옵사이드는 다음 중 옵사이드는 무엇인가 하고 영상 4개를 보여주고 옵사이드 영상을 고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물론 문제를 만드는 데는 어마어마한 에너지와 노력이 들어가야겠죠. 근데 체육 수업에는 정말 합리적인 평가거든요. 지면에서 그냥 기말고사 이런 거 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평가들이 있었던 거예요. 문제가 이런 거였어요. 배드민턴 영수 문제. 문제 1. 배드민턴의 서비스에 대한 문제입니다. 다음 화면 중 올바른 서비스를 보세요. 골라보세요. 이 편집한 선생님들 진짜 저때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스마트폰 시절도 아닌데 장면 하나하나 다 연출해서 찍으신 거예요. 2번. 이 당시 선생님들 말씀을 드리면 정말 대단한 분들이 모여 계셨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근무하시던 학교 중에는 실제로 영어 듣기평가처럼 동시에 한 개 학년이 각 교실에 모여서 동시에 영상을 보면서 동시에 답안지를 가지고 평가를 했던 적이 있어요. 예전에. 그렇게 하신 분들이 계시고 와 이거 이제 신기원이 열렸다 막 이렇게 했는데 따라는 못 하셨죠. 힘드니까.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 은행을 어마어마하게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때 그 당시. 지금 봐도 퀄리티 있는 영상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영상들 가지고 할 수 있는 평가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방금 보여드리는 건 객관식이고요. 주관식도 가능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보여주는 리얼레이션의 법칙은 무엇입니까? 뭘까요? 아셨죠? 저희는 우리 체육인들은 다 알아요. 그렇죠. 축구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어마어마한 문제도 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음 학생은 인스텝 키를 논술형 문제도 낼 수가 있고요. 학생이 인스텝 키를 할 때 잘못된 점을 서술하시오. 잘못한 점이 많긴 하지만 뭐 꼬발로 찼다 이렇게 끝내면 뭐 한 C 받았겠죠. 뭔가 서술형으로 제대로 아마 조건에 맞춰 썼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영상 평가를 할 수 있고요. 영상 평가가 참 체육과의 평가로서는 합당한 것 같아요. 근데 문항을 준비하기가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감히 하기 어려운 선생님들께 서서히 단계적으로 제가 쉬운 걸로 점점 나갑니다. 이제 중계방송 해설하기 수업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런 거 한번 해보면 좋겠다고 싶었는데 이미 하신 선생님들이 많이 계셔서 그분들이 하는 거 보고 저도 따라서 지금까지 몇 년째 계속 하고 있거든요. 일단 중계방송 해설하기 간단히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보시면 그냥 중계방송 영상 중에 특정 장면들을 몇 개를 뽑아놓고 그 장면에서 음성을 다 삭제해버리는 거예요. 사운드를. 그리고 그 영상을 아이들한테 제시하고 자 해설해봐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해설을 그 자리에서 할 수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엔 대본을 써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본을 쓴다는 건 종이에 뭘 쓰는 거니까 딱 남아서 볼 수 있고 평가하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본을 쓰는 대신에 어떤 식으로 해설을 하라는 걸 이제 초점은 잡아주죠.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잠시 보여드리겠지만 예를 들어 배구 경기 장면을 가지고 사용을 했으면 속공 장면이면 속공 장면을 보여주면서 이 친구한테 속공에 대한 해설이 나오길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이 친구가 속공 장면을 가지고 갑자기 오픈 공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면 그런 건 감점 요소가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어느 정도 명확하게 딱딱 저는 약간 보수적으로 접근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수업을 했는데 이거 수업하는 분들 끝내주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여러 가지 패턴이 있는데 영상을 아예 틀어놓고 순서대로 나와서 2인 1조, 3인 1조로 똑같은 영상을 틀어놓고 제비뽑기에서 먼저 나와서 영상을 보면서 라이브로 해설하는 걸 평가를 이렇게 해가지고 뭐 동력 평가하는 것도 있고 재밌게 하는 사람한테 평가 점수를 잘 주는 뭐 그런 평가도 하시고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영상을 잘 찾으셔서 이제 예를 들면 이런 문제예요. 요거 한번 보세요. 자, 음성이 없죠? 그러면 뭐 어떤 식으로 해설을 해야겠다를 알겠죠? 저 일본 애들이 한 공격을 속공인데 왜 속공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물론 그 사전에 밑밥은 다 깔아놔요. 일본 애들과 한국 애들보다는 우리가 일본보다 키가 크고 우리는 배구계에 메시가 있고 일본은 그렇지 않지만 조직력을 승부하고 예전에 일본이
속공이라는 기술을 개발해서 올림픽 금메달을 딴 적이 있다부터 해서 쫙 알려주고 애들이 어느 정도는 알 수 있게 하죠. 그리고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듯이 영상으로 전술에 대한 설명도 드리고요. 이제 애들이 실제로 이런 식으로 작성하는 거예요. 방금 본 영상이 2번이었는데 여기에 대해 이렇게 애들이 쓰게 해서 제출하게 하는 거죠. 보통 1차 시 혹은 2차 시 정도면 끝나고요. 이제 영상을 어떻게 아이들이 봤냐고 이제 저한테 물어보실 수 있는데 스마트폰으로 본 거고요. 스마트폰에 영상을 담아서 애들이 자기 페이스대로 어떤 친구는 여기 볼 때 저 친구는 저기 봐도 되니까 그렇게 진행을 했었어요. 스마트폰이 아니면 혹은 지금 알고 있는 컴퓨터실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이 수업을 하다 보니까 중3 수준에서는 누군가에게 설명해 준다는 게 되게 고차원적인 지적 활동이잖아요. 1학년한테는 무리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1학년 수준, 중학교 1학년이나 이게 약간 좀 수준이 떨어진 애들한테는 기대할 수 있는 글의 수준이 조금 쉬워야 될 것 같아요. 그래갖고 제가 본 것 중에 하나가 스포츠 뉴스 기사 AI가 쓰는 시대라고 하는데 패턴이 굉장히 단순하더라고요. 그리고 핵심은 다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그런 수업을 제가 도전해서 좀 해봤는데 저학년한테는 이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 수업의 장점은 영상을 편집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어딘가에 존재하는 하이라이트 영상만 갖고 있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스포츠 해설하기 수업보다 중계방송 수업보다 이게 조금 쉬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딘가에 존재하는 그냥 경기 영상을 틀면 됩니다. 경기 영상을 가지고 하는데 이제 이거 예전에 저희 학교 애들이 전국대회 제가 지도 안 할 때 제가 지도하면서 망했어요. 근데 이제 예전에 저희 학교 애들 표현대로 리즈 시절에 전국대회 우승하던 당시에 영상인데 이런 영상 보여주고 그냥 인터넷에 있길래 그냥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에게 기사 쓰기를 하게 한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패턴대로 하는데 스포츠 뉴스 기사가 되게 단순해요. 그래서 이건 약간 온라인 플랫폼에서 제가 하게 한 건데 잘 쓰는 거긴 하지만 중학교 1학년이 이 정도 수준은 쓸 수 있거든요. 이게 뉴스 기사 패턴이 되게 쉬워요. 국어 선생님한테도 자문을 구해서 대충 물어봤는데 이런 식이고 그리고 글이 많은 것 같지만 패턴이 있기 때문에 내용도 대부분 크게 작성하기 어렵지 않고요. 이거보다 오히려 더 객관식에 가까운 게 이제 경기기록지 작성하기 수업하는 선생님들 계시더라고요. 경기기록지 작성 딱 이름만 들어도 막 숨이 막히고 되게 많이 알아야 될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영상을 이제 트는 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경기 기록지예요. 예를 들어 KBL 어떤 경기를 찾으면 그 홈페이지에 그 경기에 대한 경기 기록이 쫙 나오거든요. 빅데이터 시대라. 저게 정답이죠. 근데 저거를 일일이 다 체크할 수가 없어요.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아이들이 딱 보고 이해할 수 있는 핵심을 이해하기를 기대하는 것만 체크하게 하면 되거든요. 예를 들면 이 점 슛을 몇 개 넣었는지 이런 거는 정답이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평가에 대해서 오히려 서술형 평가나 이런 거에 약간 부담스러운 얘기를 하기엔 더 나은 수업이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양선환 선생님 통해 공유를 하라고 했는데 받으셨나요? 아닌가요? 그러면 제가 이거는 공유 제가 한 80편? 80편 아니구나. 80편 아니구나. 5, 60편 정도 편집해 놓은 게 있어요. 35분 정도. 그거는 제가 다 공유를 해드릴게요. 단톡방 통해서 공유를 해드릴게요. 이제 1시간 혹은 2시간 안에 끝날 수 있는 수업 중에 영화를 활용한 수업이 정말 좋아요. 영화를 활용한 수업이 정말 좋은데 제가 예전에 처음 수업을 할 때 생각을 해보면 VTR이나 아니면 영화 파일 보통 영화가 90분에서 120분 하죠. 그러면 2학년 1반 갑자기 밖에서 수업하다 비 오는 날 교실에 들어가서 A 영화를 틉니다. 그리고 딱 끝날 때쯤에 스탑! 하고 2학년 1반 몇 분 몇 초까지 봤음 기록해 놓고 있다가 언젠지 모르지만 다음 비 오는 날 2학년 1반이 다시 걸렸다면 거기서부터 이어보는 거죠. 예전에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그렇게 많이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약간 좀 이상하게 맥락이 이어지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가지고 있는 영화들 이제 편집을 하기 시작해서 지금은 꽤 많이 모았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35분으로 편집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35분이면 10분 정도 남잖아요. 10분 남을 때 학습지 같은 거 하나 작성하게 하는 식으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체육 수업도 체육 수업인데 영화가 한 17편 있다 하면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하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스포츠 영화를 통한 무슨 거창한 제목 갖다 붙이고요. 그리고 이제 매 시간 영화 한 편을 하고 뭐 어떤 활동을 준비를 하면 자유학기제 다들 엄청 부담이시잖아요. 자유학기제 수업 시간에 다른 학년 스포츠 클럽을 할 수도 있고 동시에 체육 수업 달고 막 이러면 학교가 폭발하거든요. 그래서 제 경험이 그랬던 경험이 있는데 큰 학교일수록 되게 힘드실 거예요. 장소나 이런 거. 이제 진로교육 쪽으로도 측면으로도 괜찮은 것들이 자료들이 영화들이 많고 그래서 스포츠 영화를 활용한 교육이 괜찮은 게 많아요.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거를 이제 제가 만든 영화 중에 이건 35분짜리 이건 15분으로 제가 편집한 건데 편집을 했다는 거는 많이 드러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애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줄거리대로를 가되 듬성듬성한 거는 이렇게 다 자막으로 제가 다 설명해주고 주요 장면만 이어다 붙였거든요. 근데 그 일요일 낮에 하는 프로 있죠. 예전에 지금은 지금은 안 나오시지만 김생민 같은 경우에 영화 소개만 몇 년에 한 20년 했잖아요. 그 딱 보면 한 3분 만에 영화 다 본 느낌 딱 오는 게 있잖아요. 그 수준으로 편집은 못했지만 어찌됐건 최대한 이어서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공유를 해드리겠지만 이 40이라는 영화 이건 진짜 강력 추천드리는 영화인데 그 메이저리그 최초의 흑인 선수 제키 로빈슨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고 영화도 되게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보고 나서 나쁜 얘기가 나올 수 없는 훌륭한 영화입니다. 근데 이제 미국 영화다 보니까 이 친구가 블랙팬서거든요. 블랙팬서다 이러면서 막 생각 없는 애를 보긴 하는데 배우가 그렇다고요.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영화를 보면서 동시에 이렇게 스포츠맨십을 주제로 하면 이런 학습지를 이용하면 이런 걸로 아이들이 학습 활동을 할 수 있고요. 뜬구름 잡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학습지를 만든 거죠. 그냥 감상문 쓰라고 하면 국어 시간처럼 돼버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포인트를 잡아서 할 수 있을 테고요. 이제 영상도 되게 많아요. 스포츠맨십 관련 영상도 많고요. 자료도 굉장히 많거든요. 스포츠맨십 관련해서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스포츠 뉴스에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영상들 쓸만한 영상이 굉장히 많은데 예를 들면 이거는 경기도 좋은체육수업나눔연구회 선생님들이 만드신 영상이에요. 20편짜리인데 스포츠맨십에 관한 내용을 아예 이렇게 연출해서 만드셨어요. 이 내용이 뭐냐면 9회 말 2사에 완벽한 아웃이고 이게 퍼펙트 게임이었거든요. 근데 심판이 말도 안 되는 오심을 해서 퍼펙트 게임을 날려요. 근데 이 투수가 대단한 투수예요. 이 투수가 심판의 판정을 존중하며 막 이런 식으로 인터뷰했고 멘탈이 더 대단한 게 다음 타자를 잡아서 완봉승으로 끝냅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유명했던 사건인데 예전에 이제 비디오 챌린지가 없던 시절이죠. 지금 같은 건 상상도 할 수 없는데 중학교 2학년 남자애들에게 이 영상을 보여주면 미친 거 아니야부터 해가지고 쌍욕이 나오고 심판이 뭐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반전이 나오죠. 여기 다음 장면에. 야수들도 다 욕설 퍼붓고 있는 상황에서 심판도 대단해요. 심판도 바로 사과했어요. 눈물을 흘렸답니다. 나 때문에 젊은 친구의 기록이 망했다고. 이 상황을 또 이 선수가 받아들여요. 체육대회 시작하기 전에 이런 거 반드시 필요한 교육인 것 같아요.
난리가 나죠. 요즘 오니까 비디오 판독을 하자고 하더라고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길래 자기들의 인생이 걸려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런 교육이 꼭 필요하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영상으로 이런 교육을 할 수 있는 자료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이런 똑같은 영상을 가지고도 학습지에 따라 다른데 어마어마한 수업을 하는 엄청난 선생님인가 봐요. 원고지에 이렇게 작성을 하게 하시고 하는데 알고 봤더니 사실은 1번 제목을 만들어 쓰는 게 초점이고 나머지는 그냥 애들이 열심히 하게 하려고 만들었던 것 같더라고요. 막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제 스포츠 뉴스 다큐멘터리 영상 이런 거 굉장히 많은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포츠 뉴스 영상이 괜찮은 게 엄청 많아요. 유튜브 시대라 각 방송사들이 뉴스는 거의 대부분 거기 올라오거든요. 뉴스 꼭지들은 유튜브 아니면 자기 그 방송사 홈페이지에. 그래서 검색 좀 하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변화구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거 제가 예전에 MBC 뉴스를 녹화했던 건데 저는 기아 팬이고 윤석열 팬인데 저 당시는 행복했어요. 지금은 안 하죠. 자, 이래도 이해를 잘 못해요. 변화구가 뭔지 애들이. 이제 뉴스에서 친절하게 분석을 하고 설명을 해줍니다. 이렇게. 152km의 공은 21번을 회전하면서 호수 밑에 꽂혔습니다. 회전이 많은 공일수록 끝까지 힘을 잃지 않고 타자를 압도하는데 일본의 정상급 투수들 가운데서도 이건 이 당시 2009년 뉴스이기 때문에 그 당시 선수들 이름도 나오죠. 이번엔 슬라이더. 웬만한 투수들의 직구 속도인 시속 144km짜리 슬라이더가 14번째 회전에서 지금 직구가 140 정도 나오는데 윤석열 슬라이더가 특히 더 위력적인 이유는 직구처럼 빠르게 들어오던 공이 갑자기 밖으로 이렇게 설명해주면 이해하기 쉽거든요. 유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체육과 아니면 이런 거 뉴스에서 이런 거 설명해주는 거 없는 것 같아요. 과학도 가끔 있긴 하네요. 위력적인 직구의 칼날 같은 슬라이더 그리고 허를 찌르는 체인지업까지. 예를 들면 뭐 오심 같은 것도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도 보시면은 되게 유명한 일이거든요. 오심이 2개가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말도 안 되죠. 잡아서 던져요. 근데 그 다음에 그걸 막은 쪽에 네터치를 선언을 해버리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게임이 망하고 KB 손해보험은 이 시즌을 망한 아름다운 일이 있었어요. 예전에 KBL에는 그 게임이 끝났는데 갑자기 게시가 잘못됐다고 갑자기 몇 초 더 하자고 해갖고 게임이 뒤바뀐 경우도 있었어요. 말도 안 되는 오심의 레전드들이 있거든요. 시속 144km짜리 슬라이더가 14번째 회전에서 오른쪽으로 예리. 이건 제가 제일 스포츠맨십 영상 중에 제일 좋아하는 건데 스포츠맨십으로 유튜브에 검색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영상이거든요. 엄청난 선수예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얘가 서브에서 아웃이 됐는데 서브를 받아야 되다가 갑자기 챌린지를 하래요. 매 눈이에요. 진짜 인이에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이게 실제 일이잖아요. 이런 거 이제 실제 사례라는 거 아이들에게 소개해 줄 수 있을 정도의 체육대회 때 꼭 필요한 영상이긴 할 것 같긴 한데 여기 과학적으로 플러터 서버 분석해주는 영상도 있고요. 이 스테판 홀름이라고 2004년 당시 올림픽 높이뛰기 챔피언인데 이 당시 혁명적인 사건이었는데 아실런지 기억이 나실런지 모르겠는데 키가 저보다 작아요. 183? 182 정도 되는데 올림픽 높이뛰기 금메달을 땄거든요. 이 선수에 관련된 다큐멘터리 영상 중에 높이뛰기에서 백날 제가 그지 같은 폼을 보여주는 것보다 이런 선수의 완벽한 폼을 보여주는 게 훨씬 나을 수 있거든요. 이제 다큐멘터리 영상 중에 중요한 장면인데 키를 보시면 모르시겠지만 이 친구 연습하는 거 보면
자기 키만한 걸 서전트로 막 넣고 그러거든요. 아, 이 영상은 진짜 이게 25년 동안의 노력으로 높이뛰기 기술을 완성했다. 제 인생 최고 기록이 제 키가 186인데 160 한 번 넘어본 게 끝이었거든요. 볼륨의 왼쪽 다리는 650kg. 이게 또 높이뛰기서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1m짜리 놓고 우리가 또 이거 허리 이거 안 나오잖아요, 각이. 그러니까 이제 이런 영상 같은 거 정말 사용하면 되죠. 아, 완벽해요. 이런 영상 같은 거 정말 좋죠. 예전에 찾기가 힘들었는데 유튜브에 치면 다 나온다는 얘기예요, 요즘에. 그리고 이제 자유학기제 수업 때문에 다들 많이 골치 아프신데 진로 직업 관련 영상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뉴스에 다 나옵니다. 선수들의 손발 역할을 하는 에이전트는 그동안 국내에서는 세계적인 몇몇 선수들에게만 해당하는 일이었는데요. 스포츠 산업이 성장하면서 에이전트의 역할 제가 엄청난 검색 능력이 있어서 찾은 게 아니고 그냥 유튜브에서 좀 검색어 한 두세 번 하면 나와요. 이런 영상을 찾기가 쉬운 시대가 된 거예요. 스포츠 마케팅에서는 3년 전 테니스 유망주에게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주변의 우려에도 가능성 하나만 해보고 국내 훈련뿐 아니라 해외여행 출전 경기 이게 몇 년 전 영상인데 저희들이 저 친구의 이름을 모르는 거 보면 투자가 실패한 것 같긴 한데 우리나라도 제2의 니시코리가 나오지 말라는 거 없을 것 같습니다. 니시코리 이름을 알잖아요, 저희가. 매진회 중기업군에서 4강 진출에 성공을 냈고 결국 지난달 대기업 CJ가 후원사로 올라왔습니다. 좀 더 체계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세계적인 선수로 성장할 수 있는 제가 뉴스로 접하기에는 스포츠 에이전트가 내년부터 KBO도 도입을 하고 뭐 이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파이가 엄청 커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체육 관련 진로 같은 거 소개할 때 그런 것들 막연하잖아요. 뉴스나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처럼 국내에서도 스포츠 에이전트 영역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과거 몇몇 스타 선수들의 일정 관리와 마케팅, 해외 진출 계약 등에 국한된 요즘에 저렇게 사진을 붙여서 하는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예. 코치 오늘 영역이나 이 방송을 위해 준비한 것 같긴 한데 선수의 기량 향상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자본적인 이익에 굉장히 국한돼서 이런 것도 있고요. 선수들의 손발 역할을 하는 에이전트 그리고 저희 우리나라 각 공무원 기관들이 놀리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걸 알 수 있는 게 이제 문화부나 이런 데서 막 이런 거 막 만들어요. 그래서 뭐 오늘은 이거는 스포츠 아나운서에 대한 영상인데 입국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식 기자회견을 가는데요. 뭔가 관에서 만든 느낌이 나긴 하지만 영상이 중계를 하고 또 수시수 선수에 대한 다양한 오피셜 활약상을 정리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스포츠 아나운서들은요 크게 그 스포츠 현장 그러니까 이런 영상들이 찾아보면 다 찾을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영상을 보고 이렇게 학습지 같은 거 하고 혹은 학습 활동 다른 거 준비된 게 있으면 하면 괜찮겠죠. 이제 교실 영상 활용 수업을 이렇게 하시다 보면 교실에서 영상을 가지고 체육 수업을 할 때 이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제 고민이 몇 가지 있는데 한 이 정도로 대강 고민이 딱 수렴하는 것 같아요. 이제 첫 번째가 모두 함께 볼 것인가 개별적으로 볼 것인가. 모두 함께 보는 건 굉장히 쉽죠. 화면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뭐 심지어 그냥 체육관을 혼자 쓸 수 있다 하면 체육관에 그 거대한 프로젝터와 스크린을 내리고도 할 수 있는 거고요. 막말로 말씀을 드리면. 근데 이제 문제는 개별적으로 볼 것인가가 예를 들면 스포츠 뉴스 쓰기라든지 뉴스 기사 작성하기라든지 아니면 그 경기 기록지 작성하기라든지 아니면 스포츠 중계방송 해설하기 수업이라든지 이런 건 개별적으로 봐야 돼요. 자기 화면을 자기가 원하는 지점을 찾아서 여러 번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고민이 있는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가 영상이 파일 형태인가 스트리밍 형태인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파일 형태는 이 파일을 얘 컴퓨터나 얘 스마트폰에 넣어줘야 볼 수 있는 건데 인터넷 스트리밍 형태는 유튜브 같은 거예요. 그냥 유튜브 그 영상에 해당 주소만 아이한테 알려주면 걔가 자기 기기에서 그냥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후자 같은 경우가 더 영상을 보여주긴 좋죠. 단 그 인터넷이나 이런 데이터 같은 걸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돼야 될 거예요. 아마 컴퓨터실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선생님들 쓰시는
컴퓨터처럼 와이파이를 마음껏 쓸 수 있는 환경이라든지 이런 경우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영상을 자기 거에 다운로드를 받아서 오게 하면 돼요. 근데 다운로드를 어떻게 받을 수 있게 하느냐, 그거 이제 뭐 저 같은 경우에 QR코드, 학습지에 QR코드 찍으면 다운로드 링크를 주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뭐 어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거기에 올려놓을 테니 다운받아라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건 이제 기술적인 문제긴 한데 그런 식으로도 충분히 극복을 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있고요. 자주 물어보시는 수업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모든별 활동이 좋을지 개인별 활동이 좋을지 고민하신다는 분들 많이 계신데, 셋, 넷 넘어가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 같고요. 제 경험상 2명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2명을 하되 이제 홀수인반이 문제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엔 둘이 하되 혼자 하고 싶은 사람은 혼자 해도 좋다. 단 혼자 해도 아무런 불이익은 없다 하면 나 혼자 해야지 이러고 혼자 하는 애들이 있고, 저절로 혼자 남겨져서 혼자 하는 애들도 있고 뭐 그래요. 근데 이제 뭐 그러다 보면 어느 정도 다 조합이 되더라고요. 소외받는 애들 없이요. 근데 이제 둘이 같이 하면 좋은 게, 애들한테 뭘 하라고 하면 그 영상을 보면서 예를 들면 내가 A팀 경기를 A팀을 위주로 볼 테니까 너는 B팀 위주로 봐라 해서 둘이 그렇게 본 거 내용을 막 얘기하면서 하다 보면 약간 좀 안목도 커지고 놓쳤던 것도 보고 이런 측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둘이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자기 거에 학교에서 이거 다 준비해주기 많이 힘들고 와이파이 환경 준비해주기 힘들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 가급적이면 자기 거에 얘 거에서 볼 수 있게 준비를 해오는 방법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또 요새 의외로 무제한 쓰는 애들이 꽤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애들은 나는 그냥 봐 이러면서 막 보고 막 그러긴 하던데, 예, 요것만 제가 보여드리고 간단히 보여드리고 이제 쉬었다가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스포츠 중계방송 수업 했던 장면인데요. 그림이 잘 안 그려지실 텐데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다른 선생님들도 이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디서 했을까 궁금하시는데, 탁구대가 제일 좋은 책상이라는 선배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이어받아 의자만 갖다 놓고요. 저는 탁구대 사랑하거든요. 탁구대 딱 책상 사이즈예요. 책상 높이에요. 그래서 놓고 2인 1조를 혼자 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둘이 같이 경기 영상 보면서 해설 대본 작성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러면 너희 학교는 이게 가능한 학교는 저런 거 학교에서 다 대여해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준비한 거 몇 개, 학교에서 준비한 거 몇 개, 애들이 자기 걸로 보는 애들 몇 개 이렇게 섞여 있는 수업이었어요. 저 당시는. 물론 지금 창동전형처럼 모든 걸 다 제시를 해줄 수 있으면 좋은데, 물론 이렇게 다 하고 작은 놈부터 해가지고 나는 A랑 관련 없으니까 이렇게 하는 애들도 있긴 있어요. 근데 이걸 하고 나서 애들이 배구 보는 눈은 확실히 달라졌어요. 그 당시에. 딱 중학교 수업이죠. 죄송해요. 제가 역량이 떨어져서 저런 애들까지 다 어떻게 컨트롤하지 못했고, 이게 첫 시간이 아니고 거의 마지막 제출 직전 수업의 장면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뒤늦게 달리는 애들부터 다 하고 쉬는 애들까지 이제 혼재한 수업이긴 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수업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스포츠 중계방송 수업이라든지 뉴스기사 작성하기라든지 경기기록지 작성하기라든지 이런 거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는 선생님들 계신데, 도전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이고요. 중계방송 해설하기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영상을 찾아서 내가 원하는 그 해설 내용을 듣기 위해서는 설계를 다 해야 돼요. 영상을 설계를 해야 돼서 부담스러우실 수 있는데, 경기기록지 작성하기 수업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 경기 장면도 풀 게임일 수도 있지만 하이라이트 좀 한 15분 정도 되는 거 압축해서 보고 미리 내가 한 번씩 보고 체크하면 되는 내용이라 크게 어렵진 않고요. 예. 지금부터는 아까는 이제 영상을 활용한 수업에 대해서 제가 한 수업을 다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제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수많은 훌륭한 체육 선생님들이 하고 계신 수업을
나름 종합해서 그냥 이렇게 구분해서 구성을 해서 이제 안내를 해드린 거, 소개를 해드리는 거였고요. 이제 영상 학습 자료 만들기와 관련돼서는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소개를 해드리는데, 여기 영상 편집을 제대로 배운 선생님이 계시면 아, 저 자식 야매구나를 바로 아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전문가가 아닌 체육교사가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이 정도 할 수 있다, 그런 걸 좀 소개를 드리는 거고요. 제가 이제 영상 학습자료 만들기에 계속 이 말씀을 드리겠지만, 잘 만드는 것보다 잘 돼 있는 걸 찾는 게 더 좋습니다. 예, 이미 잘 돼 있는 게 알고 보면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은데 그걸 찾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약간의 그 검색의 노하우나 이런 거에서 좀 차이가 갈리거든요. 근데 이제 기존의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항상 이대로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제가 선생님들한테 영상 편집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다 보니까 어느 정도 구조화는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거창하게, 제가 실제 하는 것보다 더 거창하게 요약한 내용입니다. 자, 보시면 일단 크게 3단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기획 단계죠. 뭘 해야겠다. 뭘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준비하는 단계고요. 그 다음 가장 중요한 단계인 자원 확보 단계인 것 같아요. 이 자료를 어디서 어떻게 구할 것인가, 요게 제일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실제 존재하지 않는 거라면 찍어야 되는데, 찍을 때는 어떻게 찍을 것인가까지 생각하는 게 이제 자원 확보 단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영상을 촬영이 필요한 경우에 촬영하는 것까지겠죠. 그 다음 단계가 편집인데, 편집에 굉장한 그 부담을 느끼시겠지만 편집을 안 하는 방향으로 자원 확보 단계까지 해서 끝내는 게 제일 좋고요. 최소한의 편집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영상을 제가 계속 편집을 하고 실제 촬영도 해봤지만 원본이 좋으면 편집할 게 없습니다. 물론 NG 안 나게 찍으면 좋지만 꼭 그런 NG가 나더라도 일단 원본이 좋으면 편집할 게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막 그 예전 사람들이 좋아하던 파워포인트도 요즘에 촌스러워서 그렇게 안 하지만, 예전 사람들은 막 페이지 날라가고 찢어지고 어디서 갑자기 뭐 들어오고 막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한 바퀴 돌아가고 막 이런 거 했는데, 요즘에 그런 거 아무도 안 해요. 그냥 이 화면에서 저 화면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효과나 이런 것들 크게 부담 가지실 필요 없고요. 유튜브 시대 영상의 특징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자막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막으로 필요한 정보를 많이 주는 게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편집이나 디자인 감각 이런 거에는 큰 부담을 안 가지셔도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저만의 영상 학습자료 제작 기준인데, 그냥 제 노하우예요. 정답은 아닌데 학생들의 입장에서 매력적인 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각 체육부 그 서랍장 혹은 그 책장에 잠자고 있는 DVD를 꺼내서 보면 영상의 기획 단계부터 촬영 단계까지 완벽한 퀄리티를 갖춘 영상이 있어요. 정말 이 영상은 나 혼자 보기에 너무 아깝다고 생각하는 영상이 있거든요. 그런 영상을 야, 이거 진짜 애들 보여줘야 돼 하고 딱 보여줬는데, 야심차게 보여줬는데 애들이 하하하 저게 뭐야 라고 막 웃으면서 막 제가 당황한 적이 있는데, 제가 정신을 차리고 봤더니 그 영상에 등장하는 분의 헤어스타일부터, 그리고 그 영상에 등장하는 분들이 입은 체육복 예전에 다 아실 거예요. 여기 손에 시골이 있고 밑에 시골이 이렇게 딱 달리고, 우리가 흔히 예전 땀복이라고 생각하는 막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옷 입고 막 기가 막힌 폼으로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그 기가 막힌 폼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눈에. 그러니까 아, 애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매력적인 콘텐츠가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배구 수업 영상이면, 배구 장면 영상이면 장윤창 영상이 저는 최고라고 생각했거든요. 장윤창이 이거 막 해도 뭐야 저 아저씨는 이거예요. 요즘에 말 그대로 우리 별명부터 문존잘이라고 하는 문성민이 나와서 이거 한번 딱 치면 와 이렇게 되는데, 장윤창, 김세진도 안 먹혀요 요즘에. 그러니까 다 옛날 시대에 멈춰 있어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훌륭한 영상이 그래도 애들한테 좀 매력도가 떨어지면 집중력이 좀 떨어지는 안타까운 일이 있긴 있더라고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농구하면 마이클 조단이면 끝이다라고 해도 마이클 조단은 그냥 레전드로만 기억을 하지, 애들이 스테판 커리 영상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요즘 애들은. 그리고 이제 영상이 너무 길면 늘어지는 맛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영화는 한 35분 정도 집중해서 볼 수 있는데 영화를 제외한 다른 영상이 너무 길면 많이 늘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받거든요. 그래서 하이라이트 영상을 쓴다고 하더라도 한 5분에서 10분 사이 정도가 제일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음성보다는 자막을 최대한 쓰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모든 대사를 다 자막으로 쓸 수는 없지만 요즘 유튜브는 아예 나오는 말을 다 자막으로 쳐주잖아요. 막 여기 막 화면 여기저기 막 깔깔깔부터 해가지고 막 이상한 막 것도 있긴 있는데 요즘 유튜브나 페이스북 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음성을 꺼놓고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대요. 그래서 자막을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또 학교 현장에서 수업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자막으로 처리를 해놓으면 이 사운드가 없어도 내가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교사가 얘기를 하면서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이면 음성보다는 자막으로 중요한 정보 제공하는 걸 좋은 것 같고요. 유튜브 저작권 검토에 걸리지 않도록은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린 건데 영상을 올리면 유튜브가 대단한 게 AI가 엄청나요. 금방 알려줍니다. 아, 이 영상은 누가 저작권을 갖고 있는데 너는 이 영상을 올리거나 공유할 수 없다고 판단을 해주던지 아니면 네가 이 영상은 공유할 수 있지만 이 영상은 원 제작자가 알아서 광고를 붙이고 알아서 수익을 가져갈 거야라고 등급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런 거 이제 자동으로 다 해줘요. 근데 내가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영상이 갑자기 저작권 때문에 공유가 안 된다고 하면 막 어떻게 손쓸 방법이 없거든요. 예를 들어 이제 아이들 활동 영상 있잖아요. 표현 활동 같은 거 음악을 쓰잖아요. 그러면 그 음악 때문에 배경 음악 때문에 통째로 공유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막 이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잘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영상 제작의 목적과 기대 수준. 이거를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수업을 하는 교사지 영상 제작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퀄리티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영상을 보면서 말할 것인가 끝날 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끝나고 나서 말할 것인가도 어느 정도 의미가 있긴 있는데 꼭 필요한 사운드가 아니라면 사운드보다는 자막이 좋은 것 같고요. 저는 제일 사랑하는 게 반복적으로 사용할 영상이 있으면 예를 들어 오늘 하이클리어예요. 그러면 저기 하태번 배드민턴 영상 조회수 제일 많던데 유튜브에서 하태번이 배드민턴 이거 하이클리어 하는 거 한 1분 끌어서 무한반복으로 틀어놓고 저기 딱 보는 거예요. 저렇게 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사용할 영상도 충분히 의미가 있거든요. 일회성 영상보다는 기왕 만약에 필요한 영상이라면. 그 다음에 제일 제가 말씀드릴 때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이제 어디서 찾을 것인가의 문제인데 기존의 영상을 활용하는 게 제일 좋다고 말씀드렸죠. 이제 저작권 문제가 있고 정식으로 구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저렇게 구매를 하시면 돼요. 구매를 하시면 되는데 영화나 드라마나 예능을 말씀을 드리면 요즘이 세상이 좋아져서 네이버에 검색을 하잖아요. 영화를 검색하면 그 영화를 딱 하자마자 다운로드 버튼이 떠요. 그러면 보통 5,000원에서 2,500원, 오래된 건 1,000원. 가끔 왜 그런 가격을 받는지 모르겠지만 500원, 400원짜리 영화도 있어요. 이제 그런 걸로 그냥 다운로드 받아서 쓰시면 되고요. 예능 프로도 뭐 TV 프로그램도 크게 비싸지 않아요. 그런 거 이제 사용하실 수 있는데 그런 게 안 끊이고 예전 거 같으면 찾기가 좀 힘들어지시겠죠. 근데 예전 건데 왠지 저작권은 관계 없을 것 같고 이미 시간이 오래 지나서 그러면 유튜브에 찾으면 기가 막히게 다 나온다. 뭐 쉽게 말씀을 드리면 1986년 멕시코 월드컵 경기 풀경기 영상을 누군가 올려놨어요. 어떤 사람이 그 시절에 30년 전에 이걸 녹화해 놓은 걸 여기다가 올려놓은 거예요. 파일로 바꿔갖고. 유튜브에 이런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있거든요. 그래갖고 막 찾다 보면 막 나옵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영상을 촬영하거나 만들려면 이런 게 필요한데요. 이 방법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다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뭐 이런 프로그램이 있고 어떤 게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스마트폰이나 이런 거 가지고 PC 가지고도 바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자, 원하는 영상을 어디서 찾아낼 것인가? 일단 제일 좋은 게 대한민국은 거의 대부분의 영상이 네이버와 다음으로 통하는 영상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검색하면 최근 경기는 다 나옵니다. 근데 뭐 올림픽이라든지 월드컵 같은 경우는 그게 기한이 있나 봐요. 계약한 기간이 있나 봐요. 그래갖고 월드컵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 보이나 잘 모르겠네요. 근데 이제 이전 월드컵 같은 건 페이지 자체도 없어졌을 뿐더러 그 시절 살아있던 영상이 사라진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잘 확인하셔갖고 저 같은 경우는 미리미리 다운로드 받아놓고 이거 언제 사라질지 몰라 해서 올림픽 때나 이럴 때 이거는 꼭 나중에 언젠가 써먹을 것 같아 하면 미리 다운로드를 영상을 받아놓는 측면이 좀 있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해외에서 중계 방송이 이루어진 경우는 우리나라는 저작권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건 오히려 찾기가 더 쉬워요. 그다음에 단편적인 영상이나 뉴스 같은 경우도 이제 그 홈페이지나 이런 데 가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시리즈 영상하면 이런 식으로 쫙 나와요. 올해 건 검색하면 다 나오겠죠. 네이버에서 다음에서 이렇게 찾을 수가 있어요. 이 영상을 풀로 다운로드 받으면 용량은 어마어마하겠지만 그냥 그 자체로 영국이 소장도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찾으면 이런 영상들 나오고요. 다음에서도 예를 들어 올림픽 양국을 2012년 올림픽 양국 찾으면 이런 식으로 풀경기도 있고 하이라이트도 있고 찾을 수 있습니다. 제일 쉬운 건 이런 거예요. 그냥 포털 사이트에서. 여기서도 뭔가 아쉽다 하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잘 돼 있는 협회가 몇 개 있는데 K리그랑 그 코보, 배구협회 두 개는 영상을 정말 자주 올리고 잘해요. 그리고 KBL 말고요. 좀 웃긴데 KBA 그러니까 그 아마농구 있죠. 아마농구 쪽에서 아마추어 농구 중계 의외로 많이 나요. 유튜브도 활성화되어 있어서 영상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물론 이렇게 캡코더 하나 놓고 이렇게 하고 그거 같은 사람이 계속 해설하고 막 이런 영상이긴 한데 그런 것도 많이 올라와요. 찾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구협회가 잘한 건 이제 이런 요즘 시대에 배구가 오히려 KBL보다 인기가 더 높다고 하는데 이런 미디어 같은 거 활용 잘하고 SNS 같은 것도 활용을 잘하더라고요. 다큐멘터리 영상을 찾는 게 이제 엄청 힘들어요. 우리나라에 만약에 예를 들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스테판 홀름 다큐멘터리는 EBS에서 딱 한 번 방영이 됐던 건데 일본에서 만들었나? NHK에서 우리나라에서 더 높이 뛰는 사나이였어요. 제목이 죽어도 안 나와요. 검색해도. 근데 어느 날 이거 진짜 이거 내가 꼭 필요한데라고 했는데 어느 날 구세주 같은 선배님 한 분이 그거 내가 녹화해놔 찌롱하면서 파일을 저한테 주셔가지고 몇 년 만에 제가 받고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는데 다큐멘터리는 원제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해요. 원제. 그러니까 그 원래 방송할 때 제목 있잖아요. 그 제목만 알면 유튜브에 거의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찾으시는 게 제일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원제를 모르면 그 방송이 언제 우리나라 어느 방송사에서 했는지를 찾아서 그걸 누르면 그 방송 콘텐츠의 원제는 뭐고 어느 방송사에서 몇 년도에 만들었는지 정도는 나오긴 나옵니다. 자,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이런 것도 있는데 우리나라 드라마 애니메이션은 찾기 정말 쉬워요. 찾기 정말 쉬운데 외국계 좀 많이 힘들죠. 그리고 이제 국내 미개봉 미방영 작품은 우리나라에 안 들어왔다는 건데 이런 거는 저작권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해외 자료 공유라든지 이런 거 찾으면 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몇 가지를 보여드릴 텐데 이게 유튜브 앱이에요. 유튜브 앱인데 다 아이디 있으시고 많이 사용하시는 분 계시면 나중에 까먹지 말고 한 번씩 해보세요. 이제 유튜브가 이제 전 세계 동영상의 보고인데 여기서 이제 영상을 하나 찾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 영상을 찾아서 보다가 이 영상은 왠지 내가 스크랩해놓고 싶다 하면 스크랩해놓는 기능이 있는데 그게 재생 목록이란 기능이거든요. 플레이리스트 영어로는 재생 목록이라는 게 만들면 예를 들어 이제 제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배구라는 재생 목록을 만들고 영상을 보다가 이거는 내 배구 재생 목록에 스크랩 해놔야지라고 하는 장면이거든요. 그 나중에 내 계정으로 로그인해서 내 재생 목록 배구로 가면 제가 모아놨던 영상이 쫙 나오는 거예요. 다운로드 받을 필요도 없고 여기 유튜브 안에 존재하는 영상을 그냥 내 스크랩북 안에 다 넣는 거거든요. 폴더 안에 동영상 파일을 분류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재생 목록을 제가 만든 게 있으면 재생 목록에 추가됨이 나오죠. 거기다 집어넣었으면 그 재생 목록에 그러면 이제 제 채널, 제 계정에 제 재생 목록으로 지금 들어가 볼게요. 이제 이게 제 계정인데 제 재생 목록에 들어가면 이거 제가 올린 영상부터 해서 뭐 저 나름대로 있는 건데 재생 목록에 들어가면 이제 제가 모아둔 스크랩 같은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찾아보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 배구라는 재생 목록에 집어넣었는데 아까 그 영상을 배구 재생 목록에 한번 들어가서 제가 아까 넣었던 게 제대로 들어갔는지 찾아볼게요. 그러면 쭉 밑에 있으면 이거 다 제가 올린 영상이 아니에요. 저기 있는 거 유튜브에서 제가 보다가 그냥 모아놓은 거고 제가 좀 전에 했던 게 제일 밑에 이렇게 들어갔죠. 자, 이런 식으로 영상을 할 수가 스크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재생 목록으로.
그리고 이제 이걸 공유를 하고 싶다. 공유라는 건 이 영상을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 SNS에 공유하는 거는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뭐 트위터라든지 이런 건 버튼 누르면 그냥 공유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링크를 가지고 카카오톡으로 이 영상을 누구한테 보여주고 싶다 하면 이 영상의 주소만 이렇게 보내주면 걔가 이 영상을 볼 수 있어요. 누르면. 이런 식으로 영상 공유가 굉장히 쉬워진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를 사용하면 이런 식으로 영상을 스크랩하고 공유하는 게 쉬워요. 그 다음 이제 QR코드 영상 공유인데요. 예를 들어 이제 이 영상을 공유하고 싶어요. 유튜브 컴퓨터에서요. 그러면 이 영상을 주소를 복사를 해서 QR코드를 만들면 됩니다. QR코드 만드는 거는 여기 이제 구글 그 URL 주소 단축키인데 이거는 지금 신규 가입자를 안 받거든요. 네이버에 QR코드가 있어요. 네이버 QR코드로 들어가시면 거기 네이버 QR코드는 QR코드에 글씨도 넣고 색깔도 만들 수 있고 되게 이쁘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QR코드를 만들어내시면 돼요. 이런 형태로 만들어서 QR코드를 이렇게 생성된 QR코드가 있어요. 이거 QR코드 만드는 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당시는 제일 간단한 게 이거라서 제가 이런 식으로 QR코드가 생성된 거예요. 그럼 이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찍으면 그 영상에 바로 이렇게 QR코드 찍는 법은 지금은 약간 다르긴 한데 네이버 앱 같은 걸로 찍으면 제가 아까 했던 이 영상을 바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파일을 주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상을 보여주는 방법에 대한 고민은 이런 걸로 해결이 가능하고요.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이미지 검색인데 그냥 예를 들어 이 컵을 검색하고 싶은데 이름도 모르겠다 하면 컵 사진 찍으면 그냥 검색해주는 시대가 됐어요. 지금 네이버에도 기능이 있고 구글에도 있는데 그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부터는 제가 실습을 한번 하면서 한번 봐주세요. 이제 네이버나 다음에서 스포츠 영상을 다운로드 받는 방법인데 일단은 영상을 쭉 틀어놓고 설명을 드릴게요. 네이버나 다음에 포털에 이제 영상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를 다운로드 받는 방법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일 편리한 게 저 사이트를 이용하는 거예요. togetFLV라는 사이트인데 일단 영상을 하나 봅니다. 자, 네이버에서 영상을 봤는데 이 영상을 하고 싶다면 저 영상 위에 주소 있죠. 이 영상을 다운로드 받고 싶다면 영상 주소를 복사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그 복사한 주소를 어디다 갖다 붙이냐면 저 사이트가 있어요. togetFLV라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자동 완성이 저절로 딱 쳐서 나올 거예요. 그 사이트가. 그래서 이 사이트로 들어가면 이 사이트에 딱 나옵니다. 카카오 TV, 네이버 TV, 네이버 스포츠 이런 거 다운받을 수 있다고. 그래서 저기다가 그 주소를 넣고 검색을 누르잖아요. 그러면 요 밑에 보시면 이렇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창이 하나 나와요. 그래서 다운로드 합니다를 누르면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면 영상을 MP4 영상으로 그냥 다운로드를 받아줍니다. 자동으로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 다운로드가 돼요. 그럼 이 영상을 그냥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다운로드 받으면. 이제 다음 영상도 마찬가지예요. 다음 스포츠 영상도 이 주소창을 이 다음 스포츠 영상의 주소를 정확하게 복사를 해서 다운로드를 이 사이트에 가서 똑같은 형태로 받으실 수 있어요. 자, 이런 방법이 있고요. 이제 유튜브 영상 다운로드 받는 건데 요거는 세이브 폼넷 요거는 그 SS 유튜브인데 요거는 하지 마세요. 요거 요새 랜섬웨어나 이런 거 그 애드웨어 광고가 많이 달라붙어가지고 이거 잘못 계속 클릭하시다가 문제 생길 수 있거든요. 일단은 4K 다운로더라는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릴게요. 요거를 일단 지금 선생님들 컴퓨터에 꼭 다운을 지금 한번 받아주세요. 이따가 한번 실습을 해볼 거라. 자, 가장 간단하게 받는 요 방법은 넘어가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4K 고화질 영상 다운로드 받는 방법인데 그 어떤 윈도우나 맥이나 다 있어요. 이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이름은 4K 비디오 다운로더입니다. 그냥 설치하시면 돼요. 지금 선생님들 컴퓨터에.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시고요. 초고화질 영상까지 다운로드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이트에서 여기 눌러서 이제 윈도우 OS에 맞춰서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시면 이 프로그램이에요. 이 프로그램인데 어떻게 사용하시냐면 유튜브에서 영상을 여기 보면 영상 주소를 복사를 해서 이 4K 다운로더라는 프로그램에 여기 링크 복사라고 있거든요. 이 링크 복사를 그냥 누르면 쭉 나옵니다. 분석이 돼서 이 영상이 원본 화질이 어느 수준이냐에 따라 고화질부터 저화질까지 다 다운로드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화질로 다운로드 받으실 분은 고화질로 이렇게 선택해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파일이 그대로 다운로드가 됩니다. 그래서 mp4 파일을 그대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이 파일 이렇게 다운로드가 되죠. 이 방법을 제일 추천을 드리고, 이걸 제가 왜 추천을 드리냐면 화질 제한이 없어요, 이 프로그램은. 그래서 초고화질 영상까지 원본 화질까지 다 다운로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을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 지금 선생님들 그 휴대폰이 아이폰이신 분은 잠깐 기다리시고요. 지금 먼저 안드로이드 구분이 안 되시는 분들은 일단 삼성 거나 LG 거나 애플 게 아니면 다 안드로이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QR코드를 검색하시거나 지금 QR코드 검색하는 분 할 줄 모르는 분 계실 수 있는데 일단 다들 쓰시는 거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네이버 없는 분 네이버 있으시죠? 네이버 검색창은 오른쪽에 보면 네이버 하얀색 검색창 네이버 열어보세요. 오른쪽에 보면 마이크 있고 그 옆에 사진기 있을 거예요. 사진기 한번 눌러보세요. 사진기 한번 누르면 화면이 쭉 바뀌죠? 그 다음 요 QR코드 딱 검색해보세요. QR코드를 검색하는 순간 위에 뭐가 하나 뜰 거예요. 그걸 누르면 이 앱을 다운로드 받는 사이트로 연결이 됩니다. 자, 아이폰이신 분은 이걸 다운로드 받아도 의미가 없어요. 아이폰이신 분은 잠시 기다려주시고, 아이폰이 아닌 스마트폰을 이용하시는 분은 지금 여기 나온 거 있죠? 그러면 요거를 최신 버전으로 튜브메이트라는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설치해보세요. 그 다음부터 설치가 몇 초면 한 20-30초면 끝날 겁니다. 자, 이게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없어요. 이 앱이. 예전에 있었는데 구글이 유튜브 서비스를 하잖아요. 근데 유튜브에 있는 영상을 다운로드 받는 걸 구글에서 그걸 달가할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플레이 스토어에는 안 올라가 있지만 전 세계 거의 많은 사람들이 다 사용하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이 튜브메이트 안드로이드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건데, 예. 이게 잘 안 되는 분은 인터넷 주소 go.g라고 저거 치시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운로드 일단 받아주시고요. 그 다음부터 영상을 제가 쭉 보여드릴게요.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QR코드를 검색하시면, 자, 저 사이트로 들어가면 튜브메이트 이렇게 인터넷에서 검색하셔도 되긴 하는데, 이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튜브메이트라는 앱이 설치가 됩니다. 제가 스마트폰 화면을 녹화한 내용이에요. 녹화하는 법은 이따 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사용해서 설치하시고, 자, 설치 끝났죠? 자, 그러면 유튜브 앱으로 들어가지 마시고 이 튜브메이트 앱을 열면 여기 유튜브 영상을 검색하는 거고 보는 앱이에요. 그래서 튜브메이트 앱으로 열면 유튜브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일단 아무 영상이나 한번 검색해서 다운로드 한번 받아보세요. 아무거나 다운로드 받으시고 싶은 거 아무 영상이나 하나 찾아서 보세요. 아무 영상이나 하나 찾아서 재생을 하시면 저 밑에 다운로드 아이콘이 하나 이게 있거든요. 영상을 보는 중에 이걸 누르면 어떻게 다운받을래 하고 바로 알려줘요.
그러면 그걸 누르면 그 화질을 누르면 그 화질로 그냥 다운로드가 됩니다.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파일로요. 튜브메이트라는 앱으로 유튜브를 이용을 하면 그러면 이 다운로드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그 넷파일 앱이라든지 아니면 갤러리에 들어가서 최신 다운로드 받아진 영상을 찾으면 있을 거예요. 이 영상은 여기서 보면 이렇지만 나가서 갤러리나 이런 데서 찾으면 있죠. 다운로드 받은 영상이. 그래서 그대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아이폰이신 분, 네, 아이폰이신 분은 이 방법이 다 대부분 막혀 있어요. 이런 앱 자체도 등록이 안 돼 있고 아이폰은 앱 자체가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뭐 없나 했는데 최근에 열심히 이 업데이트 메시지 떴을 때 하신 분들은 아마 아실 수 있는데 최근에 유명했던 우리 매크로의 제왕 드루킹 있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이폰에서 영상을 다운로드 받기 위해서 수많은 절차와 작업이 필요해요. 근데 그 수많은 절차와 작업을 버튼 하나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찾는 건데 요거는 지금 당장 하시기는 어렵고요. 유튜브에 이 영상을 제가 올려두긴 했는데 한번 보시고 따라해 보세요. 천천히. 일단 제일 먼저 이 단축어 앱이라는 앱을 설치를 해야 돼요. 이게 아이폰 매크로 앱 같은 건데 이 앱을 설치를 일단 단축어 앱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앱스토어에서. 그래서 이걸 설치를 하면 이 프로그램을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단축어 앱, 그러니까 이 매크로 작업을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해놓은 걸 공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 영상을 다운로드 받는 단축어를 사람들이 공유를 한 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찾아서 이 단축어에 추가를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매크로 작업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서요. 이게 만약에 다 끝나면 유튜브 영상을 보다가 바로 이 단축어를 실행할 수 있어요. 유튜브 영상 보는 그 장면에서. 그러면 영상 다운로드가 아까 튜브메이트에서 안드로이드 폰에서 했던 것처럼 할 수 있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이제 요 앱 단축어를 제가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이렇게 해놨는데 아이폰은 굳이 네이버 안 여셔도 아이폰 카메라에서 자동으로 QR코드 인식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 단축어를 내 아이폰에 설치를 하면 이제 준비가 끝난 겁니다. 이 준비가 끝나면 이제 유튜브에서 보면서 그대로 아이폰에서 영상을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어요. 유튜브에서 영상을 하나 선택해서 보다 보면 영상을 하나 보고 요 밑에 더보기를 누르면 단축어라는 게 딱 떠요. 아까는 원래는 없는데 아까 앱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요게 그 작업이거든요. 그러면 이 단축어를 실행을 하면 작업이 바로 나옵니다. 이게 한 번 단축어만 해놓으면 이게 단축어라는 게 사람들이 많이 해놓은 거예요. 그래갖고 예를 들어 뭘 보다가 이게 궁금하다 하면 단축어만 누르면 그걸 검색하게도 해주고 뭐 여러 가지 작업을 미리 세팅된 대로 하게 해주거든요. 내가 만드는 건 힘든데 누군가 만들어 놓은 것들을 이렇게 많이 공유를 해줘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들이 되게 어려우실 수 있는데 아까 튜브메이트는 굉장히 쉽잖아요. 근데 이 단축어도 생각보다 아이폰 쓰시는 분 몇 번 해보시면 크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파일 하실 수 있고요. 이거 말고 이제 아예 화면을 내가 보고 있는 화면을 통째로 녹화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제 컴퓨터를 예를 들면 뭐 5캠, 0캠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워터마크라 그러죠. 딱 그 뭐라고 이렇게 딱 찍히지 않는 반디캠이라는 거 찍힌 영상 많이 보셨을 텐데 그게 이제 화면 캡처 프로그램이거든요. 이제 그런 거 이제 공캠으로 화면을 녹화하는 이런 게 있고요. 요건 넘어갈게요. 이제 아이폰이신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냥 한번 봐주세요. 설정으로 들어가세요. 설정으로 들어가셔서 아이폰이신 분은 한번 따라해보세요.
제어 센터로 들어가시면요. 제어 사용자화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제어 사용자화로 들어가시면요. 여기 이제 아이폰에서는 그냥 제어 센터가 iOS 11 녹화를 언제든지 할 수 있는 녹화 버튼까지 제공을 해요. 그거를 처음엔 안 보이는데 추가하는 방법이에요. 스크린 레코딩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걸 플러스 해주세요. 플러스 해주시면 스크린 레코딩이 이제 내 메뉴에 추가되어 있어요. 이제 나가볼까요? 이 새로운 제어 센터를 불러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아래쪽에 스크린 레코딩 기능이 들어간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스크린 레코딩 기능을 이제 불러보면 이제부터 모든 화면에 있는 요소들이 그러니까 스크린 레코딩을 하면 이 화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화면 그 내용과 소리가 그냥 영상으로 계속 녹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 영상이건 뭐건 이런 식으로 다 녹화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체 화면으로 보면. 이게 영상을 녹화하는 사람보다 요새 초딩들이 자기 게임 스트리밍하는 유튜버가 되게 유행이거든요. 그래서 그 초딩들이 오히려 이런 거 많이 하더라고요. 자기 게임 장면 녹화해서 막 인터넷 공유하고 이런 거. 여러분도 베타나 아니면 앞으로 정식에 나오면 이 기능으로 활용해요. 예, 이게 이제 아이폰이신 분은 2017년부터 이게 가능해졌고요. 안드로이드 폰 쓰시는 분은 이 앱을 사용하시면 돼요. 모비즌이라는 앱인데 플레이스토어에서 검색하시면 되거든요. 보통 화면을 녹화, 캡처하는 프리미엄 스크린 레코더 앱입니다. 모비즌 19반 사용법, 화면 녹화부터 영상 편집까지. 구글 플레이에서 다운받은 모비즌을 실행한 후 에어서클을 클릭하고 화면 녹화 버튼을 클릭하면 녹화가 시작됩니다. 에어서클에서 화면의 일시정지, 재실행도 가능합니다. 원하는 화면을 모두 녹화한다면 에어서클을 다시 클릭한 후 녹화 중지 버튼을 클릭하면 첫 영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내가 만든 첫 영상을 확인 또는 공유하려면 녹화 후 팝업에서 영상 보기를 클릭하거나 에어서클 메뉴에 영상 리스트 버튼을 클릭하면 내 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스마트폰 화면 자체를 녹화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제 영상을 직접 촬영할 때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직접 촬영하기 할 때 이제 주의를 집중하셔야 될 부분들이 크게 세 가지인데, 편집할 필요가 없는 영상이 제일 좋은 영상이고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수한 학생의 성공적인 수행 장면이면 그 자체로 완벽한 학습 자료가 되는 거고요. 이걸 들고 찍는 것보다 물론 요새 손떨림 방지 기능이 발달했지만 지금 제가 이렇게 놓은 것처럼 작은 소형 삼각대 같은 거 있으면 안정적으로 찍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있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스마트폰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이렇게 와이드 촬영 기능 이런 거 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게 화각이 요만큼밖에 못 찍는 걸로는 요만큼밖에 경기 장면을 못 잡는데, 이렇게 잡는 거는 한 번에 넓은 화면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스포츠 경기에서는 와이드 모드로 찍는 게 어느 정도 의미가 더 있을 수 있어요. 광각 렌즈 같은 거 있으면. 그래서 스마트폰을 촬영할 때 어렵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삼각대 플러스 스마트폰 거치대인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 큰 삼각대는 보통 한 싸구려는 한 2만원부터 비싸면 뭐 엄청 비싸지 보통 한 2, 3만원이면 좋은 거 사용할 수 있는 걸 사실 수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 미니 삼각대랑 스마트폰 클립이거든요. 이 작은 거 보면 스마트폰을 장착시키면 저런 장면이에요. 이런 건데 밑에 미니 삼각대 한 1,000원, 몇백 원에서 1,000원 정도 하고요. 위에 스마트폰 클립은 뭐 50원짜리도 있고 뭐 비싸봐야 몇백 원입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 이렇게 준비하는데 한 2,000원이면 충분해요. 그래서 이런 거 여러 개 딱 놓고, 저는 제일 사랑하는 게 뭐냐면, 이제 사랑한다는 표현이 뭐한데, 요새 과정중심 평가 얘기도 많이 나오고 해서 평가를 보는 날이 있잖아요. 평가를 보는 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대기 시간도 길고 하니까 저는 평가 계획을 애초에 세울 때부터 평가 횟수를 무제한으로 잡아놓거든요. 무제한으로 잡아놓고 그 밑에 단서를 수업 시간 내에 교사가 허락한 상황 하에서
수업 시간 내에 그 상황 안에서 찍은 수행 영상을 가지고 교사에게 인증을 하면 그냥 그걸 수행평가로 쳐줘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이거를 폰 말고 미니 삼각대 같은 걸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해놔요. 그래서 동시에 만약에 탁구 수업을 한다. 그러면 탁구 벽치기 50개를 하는 과제를 줬다 하면 벽치기 50개를 하는 걸 계속 연습을 하다가 50개가 되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거를 이걸로 자기 스마트폰으로 찍어 놓은 걸 갖고 와서 저한테 보여주면 인정을 하는 거죠. 단 수업 시간 내에 선생님이 딱 허락을 받고 촬영했을 때만. 그러면 동시다발적으로 애들이 연습하면서 계속 평가가 진행이 되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물론 만점이 아니더라도 자기 최고 기록 같은 것도 저한테 보여주면서 계속 갱신해서 제일 최종적으로 좋은 기록 같은 거 측정을 많이 하게 하는데 요런 거 하나만 있어도 수업이 많이 달라져요. 360도 영상은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만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이 360도 영상이 수업의 이제 스포츠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면 제가 배구 경기 감독을 심판을 보면서 찍은 거예요. 네트에서. 이걸로 찍으면 이게 없어도 스마트폰으로 이 영상을 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놓고 찍은 거예요. 그냥. 그러면 이 영상을 보는 사람이 이렇게 돌리면 저쪽이 보여요. 이쪽이. 동시에 이렇게 돌리면 이쪽이 보여요. 그러니까 이 영상을 여러 명이 동시에 본다고 했을 때 여기를 보는 사람도 있고 저기를 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스포츠 경기 영상을 이 360도 VR 카메라로 찍으면 다 나오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돌려보면 이쪽 보고 있을 때 얘들이 이쪽에서 이 작업을 할 때 얘들은 이쪽에서 이 작업을 했구나를 영상을 동시에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카메라가 활성화가 되고 이런 식으로 촬영해서 사용을 할 수 있다면 스포츠 경기에서는 굉장히 좋죠. 따라다닐 필요 없고 공 따라다닐 필요 없고 그냥 고정해놓고 찍기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중에 그 영상 자체를 보는 사람이 공을 따라다니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요즘에 그 스포츠 경기를 향상을 위해서 전문 프로페셔널들은 많이 사용한다고 하는데 아예 선수 몸에 달고 찍으면 이건 나이키 광고인데 이런 느낌이에요. 이거 네이마르 이펙트라는 영상인데 그러니까 만약에 메시 몸에 360도 카메라를 달고 찍으면 메시가 축구를 어떻게 하는지 메시의 시각을 우리는 즐길 수 있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대중화된 건 아니지만 이 영상 자체가 내 맘대로 볼 수 있어요. 내 맘대로 네이마르 중심으로 이렇게. 그래서 이 영상을 녹화를 제가 이걸로 스마트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면 녹화한 거거든요. 이 상황에 주변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고 싶으면 이쪽을 봐도 되고요. 공 중심으로 저는 이렇게 돌았는데 이거는 물론 연출한 영상이지만 자, 이런 식으로 동일한 장면을 다양한 각도로 볼 수 있는 게 여기 좋아요. 자, 그러면 이 편집에 대해서 가장 많이 부담스러워하는 편집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많이 해보니까 제가 대학교 때 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 그때 처음 그 영상 프로그램을 그냥 취미로 배우고 제가 전문가는 아니에요. 취미로만 했을 때 컴퓨터 이런 거 좋아해서 하긴 했는데 그 옛날 시절에 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딱 하면 프로그램 자체도 어렵지만 열심히 만들어서 편집을 딱 해놓으면 버튼을 딱 누르잖아요. 동영상 제작 버튼을 쫙 누르면 시간이 뜨실 거 아니에요. 몇 시간 후에 된다는 게 보통 뭐 7days 몇 시간 뭐 막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틀어놓고 기다립니다. 7시 뭐 7일이면 7일 동안 켜놓는 거예요. 컴퓨터를. 그리고 막 7일이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리고 아 이제 와서 봐야지 했을 때 딱 봤을 때 끝나는과 동시에 에러 끝 막 이런 게 되게 많았어요. 옛날에는 진짜 거의 뭐 분노의 연속이었거든요. PC 때문에. 안정성이 없었어요. 안정성이. 근데 요즘 프로그램들은 안정성이 엄청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큰 고민하실 필요 없고요. 특히 스마트폰으로 하시든지 아니면 간단한 프로그램이면 간단한 프로그램일수록 안정적인 경우가 많아요. 효과 많이 안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뭔 말씀이냐면 내가 A 프로그램을 죽도록 배웠어요. 근데 2019년 3월부터 이 프로그램은 서비스가 종료됩니다. 이러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이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지만 앞으로 영속 가능성이 없다면 배우지 마세요. 그런 거 배우지 마시고 간단하고 언제든지 다른 쪽으로 갈아탈 수 있을 정도의 간단한 프로그램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다음 팟 인코더 다들 엄청 쓰셨는데 다음 팟 서비스가 넘어가면서 카카오 TV, 카카오 팟으로 넘어가면서 다 끝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따 말씀드린 건 곰믹스 프로그램인데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 간단한 게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영상 3개를 하나로 합쳐야 되는데 이거 막 하는데 너무 어려우면 너무 열받아요. 시간도 아깝고. 그 다음 자막과 그림을 쉽게 넣을 수 있는 거 옛날 거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정말 어려운데 요즘 거는 그냥 이렇게 드래그하면 대부분 다 들어가요. 가벼운 영상 편집 프로그램, 이 곰믹스라는 프로그램인데 지금 설치 한번 다 해주세요. 이따 영상도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요거는 실습을 한 5분에서 10분 정도만 마지막 부분에 할게요. 일단 지금 현재 이 곰믹스 프로그램을 설치를 좀 부탁드립니다. 설치하는 방법은 네이버나 구글에서 그냥 곰믹스 치시면 나옵니다. 곰믹스로 검색하면 나와요.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여기 조금 렉이 있네요. 지금 일단 검색해서 곰믹스 설치 좀 해주세요. 지금 PC에 선생님들 나눠드린 PC에 영상은 그냥 따라서 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이렇게 돌아가요. 이 영상은 이따가 제가 보여주면서 따라 다루도록 하고요. 일단 설치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 이제 안드로이드 폰, 아이폰에 제일 간단한 영상 편집하는 것만 말씀드릴게요. 유튜브 보시면 키네마스터라는 게 화면 한가운데 위에 딱 찍힌 영상을 많이 보실 분 계실 거예요. 반디캠, 키네마스터 두 가지 많이 찍히는데 그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제일 많이 쓰는 영상 편집 프로그램이 키네마스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초딩들이 가장 사랑하는, 자꾸 초딩 말씀드려서 뭐하지만 제가 동네 놀이터에서 우리 애들 데리고 놀다 보니까 초등학교 2, 3학년 정도 되는 유튜버 애들도 엄청 많더라고요. 막 찍고 있고 막 기가 막히게 트와이스 춤추는 애들 막 요즘 세상 대단한 것 같은데 키네마스터라는 이 앱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키네마스터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이거 실습은 안 할게요. 키네마스터라는 앱인데 이게 아마 이미 있는 분도 있으실 거고 그리고 삼성폰 같은 경우에 비디오 에디터라는 앱이 스마트폰에 기본으로 들어있거든요. 비디오 에디터라고. 죄송합니다. 이게 예, 그래서 요 앱이 있고요. 요거는 일단 실습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네요. 잠깐만요. 아이폰은 아이무비라는 앱이 기본적으로 설치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편집한 영상에 제가 유튜브에 올린 제가 만든 영상 중에 3분의 2는 아이무비를 했고요. 그러니까 어렵게 막 대단한 걸 했다는 게 아닌 걸 말씀드린 거예요. 기본 앱 아이무비로 했고 나머지 한 3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는 파이널 컷이라는 걸로 했는데 크게 어렵게 하진 않았습니다. 뭐 제가 만들었던 영상들 뭐 다 소개를 드릴 수는 없지만 만드는 방법이나 패턴은 대부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있고요. 참고로 이 영상 같은 경우에 이게 지금 보이면 제가 소개해드리면 좋은데 재생이 잘 안 돼서 이게 파워포인트로 만든 영상이거든요. 파워포인트로 영상 그 PPT를 만드신 다음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그냥 MP4로 저장하면 영상으로 만들어줘요.
그 자동 프리젠테이션 시간 있잖아요. 이 슬라이드 몇 초, 저 슬라이드 몇 초가 해갖고 저 정도 총탁까지 쭉 영상으로 만들어지거든요. 되게 편해요. 그냥 그 파워포인트에도 영상 삽입이 되기 때문에 영상 자막 입히기도 편하고요.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곰믹스 프로그램을 설치를 좀 다 해주시고요. 여러분들이랑 같은 화면입니다. 같은 빛이 같은 화면인데 여기 오른쪽 여기 아래 보면 이게 윈도우 무비 메이커거든요. 우리 전설의 무비 메이커 20년이 넘은 윈도우의 상징이죠. 여기 이걸 다들 많이 쓰시는데 이거보다 더 편하고 확실한 게 이제 곰믹스라는 프로그램이에요. 곰믹스라는 프로그램인데 네이버에서 곰믹스로 검색하면 이 화면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료 다운로드해서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설치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인터넷을 쓰실 때 지금 여러분들 선생님들 컴퓨터가 있잖아요. 이거 익스플로러 쓰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크롬을 써주세요. 익스플로러는 그냥 나이스 전용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고 앞으로 절대로 쓰지 마십시오. 거의 되는 게 없습니다. 되는 게 없고요. 하다못해 곰믹스 유튜브도 제대로 안 돼요. 익스플로러에서는 가능한 이제 크롬을 좀 써주시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크롬을 열어놓겠습니다. OK 비디오 다운로더도 다운 다 받으셨나요? 이것도 다운 받아주세요. 지금 저랑 같이 해볼 거는 유튜브에서 영상을 다운로드 받아서 곰믹스로 편집을 하는데 대단한 편집 말고요. 그냥 음성 날리고 자막 하나 넣어보는 것까지만 할게요. 대단한 건 아니지만 하시기는 한 사람과 해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곰믹스 설치 다 하셨으면 곰믹스도 실행을 해주시고요. 곰믹스 실행해주시고 OK 비디오 다운로더도 실행을 해주세요. 곰믹스는 이 프로그램입니다. 실행하시면 이 화면이 나올 거예요. 여기까지만 일단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편집을 그냥 한번 경험해 본다고 생각하시고 지금 엄청난 걸 배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효과라든지 이런 것도 따로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은. 그러면 유튜브를 여시고요. 이제부터 영상을 본격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영상을 찾는데 검색어를 통일하지 않을게요. 선생님들이 궁금한 영상, 수업 자료로 쓸만한 영상이라고 생각하시고 키워드를 한번 찾아보세요. 예를 들면 배구, 축구, 오프사이드라든지 이런 식으로 아무거나 하나 찾아서 영상을 찾아보세요. 영상을 한번 대강 보셔야 알겠죠. 이거는 편집이 불필요한 영상이네요. 편집을 어느 정도 할 만한 영상이 있으면 여기 보시면 제가 찾은 영상에 키네마스터 떴죠. 이게 그 앱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안드로이드 앱으로. 이런 식으로 영상 하나 찾으시고 영상 주소를 복사합니다. 여기 주소창에 마음에 드는 영상을 찾으셨으면 주소창에 주소를 복사해서 OK 다운로더를 여시고 링크 복사
복사를 누르세요. 그러면 분석 중이 시작이 될 거예요. 그럼 이 영상의 화질에 따라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게 딱 선택이 됩니다. 이거는 고화질이라고 해도 원본이 그렇게 화질이 좋은 건 아니네요. 일단 다운로드 받을게요.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디 있는지 봐야겠죠. 여기 점을 보시면 폴더에서 보기가 있어요. 폴더에서 보기 다운로드 받는, 그러면 이 영상이 다운로드 받는 폴더가 열리겠죠. 그 다음 곰믹스를 다시 엽니다. 지금 제 속도를 못 따라오셔도 좋습니다. 일단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다운로드 받은 영상 있죠. 이 영상을 곰믹스에다가 그대로 드래그해서 갖다 붙입니다. 여기 오른쪽에 보면 곰믹스 소스라고 있거든요. 여기다가 하셔도 되고 그냥 파일 추가를 누르셔도 됩니다. 일단 이게 있으니까 우리는 드래그해서 붙여볼게요. 이렇게 달라붙었죠? 그럼 일단 여기 화면이 보시면 들어갔어요. 여기 영상이. 이게 이제 타임라인인데 이쪽이 0초부터 시작해서 시작하는 거고 여기가 끝이에요. 이 영상 파일에. 그러면 이 영상이 이렇게 나타났는데 이게 왠지 너무 단위가 작다 하면 여기 확대, 그냥 직관적이에요. 그냥 여기 보시고 아이콘 모양 보고 그냥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쭉 볼게요. 여기서 이게 어떤 영상인지. 꼴 놓고 이거는 뭔가 안 좋아하는 장면이네요. 제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서부터 한번 좀 잘라볼게요. 자르고 싶으면 그 위치에 빨간색 요 바를 놓고요. 뭘까요? 가위 모양을 누릅니다. 그러면 영상이 잘라졌어요. 그러면 앞에 영상 두 개, 뒤에 영상 두 개로 분할이 됐죠. 그래서 없애버릴 걸 놓고 삭제는 휴지통 누르면 삭제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삭제를 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자막을 넣어볼게요. 자, 여기 위에 소스 자막 이미지가 있는데 자막 이미지로 가셔서 자막 추가를 눌러보세요. 자막 추가를 누르고 뭔가 자막을 한번 넣어볼게요. 만약에 제가 이런 자막을 만들었다 그러면 여기 자막이 화면에 오버랩 되는 게 보이죠? 그러면 이 자막을 제가 한 가지 포인트를 드리면 자막을 만드실 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외곽선을 좀 줘야 돼요. 흰 글씨인데 검정색 테두리가 있어서 잘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스타일을 좀 조정을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게, 테두리 두께도 조금 굵게 하면 더 잘 보입니다. 이렇게 사이즈도 조절 적당히 하시고, 자, 이런 자막을 넣기로 했으면 만들었으면 확인. 그러면 자막이 이렇게 밑에 들어가요. 그러면 요 자막이 있는 만큼만 자막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번 재생을 해볼게요. 미리 제가 만든 파일이 어떤 파일인지. 그러면 이런 식으로 자막이 되고, 그 자막이 없는 지점부터는 자막이 없죠. 뭐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 영상을 뽑고 싶다. 어떻게 뽑아낼 것인지 보면 일단 요 밑에 출력 설정이라는 버튼이 있거든요. 여기 출력 설정을 누르시면, 지금 제가 할 거는 뭐 그냥 자막 넣고 뽑아내면 쉬운데, 예를 들어 소리를 날려버리고 싶다 하면 여기 소리로 가셔서 음소거에 체크 한 번만 하시면 됩니다. 음소거에 체크 한 번만 하시고요. 이 코덱, 이게 이제 화질이나 이런 건데 이거 뭐 대부분 기본으로 나와 있는 것 정도로 해도 충분하고요. 영상 크기라든지 변경 안 하면 확인 누르시고, 이 영상은 이 폴더 안에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출력 설정했으면 인코딩 시작을 누르면 파일 이름을 그냥 정해주고 어디로 갈 건지까지 나오죠. 그러면 인코딩 시작을 누르면
초고속으로 인코딩이 됩니다. 이렇게. 아, 저기 나온 건 광고라 이 화면에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공짜 프로그램입니다. 예. 이렇게 되면 이 파일이 나왔어요. 그러면 폴더를 한번 열어서 제가 방금 만든 파일을 재생해 보겠습니다. 소리가 없죠? 소리를 가장 크게 해도 소리가 안 나요. 자, 아까 제가 다운로드 받아서 이제 곰믹스를 가지고 편집한 영상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면 유튜브에서도 그 재생이 가능하고 공유가 가능하겠죠. 그 유튜브 몇 가지만 조금 사용 팁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튜브가 로그인을 하고 사용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차이가 있거든요. 이게 유튜브 사이트예요. 유튜브 사이트인데 컴퓨터에서 보면 이런 식이죠. 여기 보면 맞춤 동영상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게 뭔 소리냐면 AI가 내가 좋아할 만한 영상을 모아준 거예요. 이 AI는 뭐냐면 내가 유튜브 영상을 어떤 걸 봤는지 지가 알아서 분석해서 알려줘요. 의외로 제 취향인 게 많습니다. 여기 보면 뭐 IT 기기라든지 스포츠 이런 거 많고요. 저 같은 경우에 저희 집 애들이 많이 보기 때문에 뭐 헤이지부터 시작해서 막 쭉쭉 떠요. 막 이제 키즈 채널 이런 거 막 뜨는데 이런 걸로 찾으면 좋고요. 여기서 영상을 하나 찾아서 예를 들어 배구 영상을 찾는다. 그러면 검색을 해서 영상을 하나 보시다 보면 어떤 영상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 오른쪽에 추천되는 영상들이 있어요. 비슷한 영상이 많아요. 예를 들어 이거는 5화잖아요. 이 시리즈 영상에. 그러면 여기 3화, 2화 이런 게 자동으로 떠요. 대부분. 그래서 이제 유튜브는 이런 식으로 찾으시면 좋고요. 가장 좋아하는 야식은 무엇입니까? 일단 이제 개인이 만든 채널인데 뭐 방송국이라고 설명하는 사람도 있지만 일단 이건 제가 운영하는 채널인데 거창하게 운영하는 채널이지만 그냥 로그인하면 나오는 화면이에요. 그리고 일단 여기서 보시면 저 같은 경우에 뭐 여러 가지 영상을 많이 이렇게 올려놓긴 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 제일 사랑하는 기능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재생 목록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든 재생 목록 이런 거 보시면 굉장히 많은데 이 영상들 모든 재생 목록 이런 거 예를 들어 제가 만든 영상 중에 제가 모아놓은 영상 중에 보시면 드래그가 안 되나 농구 딱 치면 제가 농구 영상을 이 오른쪽에 제가 만든 리스트들이 쭉 나온 거거든요. 이런 영상들을 제가 찾아서 모아놓은 스크랩한 영상들이에요. 언제든지 제가 다시 보고 싶으면 이런 영상들 이것도 뭐 보전 자료 같은 건데 인터넷 다 올라와 있고요. 유튜브에. 그래서 이제 유튜브는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면 나중에 자료 공유하는 데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계정이 없는 분들은 뭐 딱히 뭐 내 계정이 필요할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구글 계정 똑같은 거거든요. 지금 대부분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쓰시는 분들은 gmail.com이 다 있으신 거예요. 그 계정이. 뭐 휴대폰 대리점에서 만들어 주신 분도 계시겠지만 본인이 쓰는 지메일 계정이 있는 거니까 그 계정으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제가 오늘 뭐 이런저런 말씀 많이 드리고 짧게 그냥 이렇게 실습하면 된다고 소개해도 드리고 했는데 영상을 만들고 이런 거에 엄청난 준비가 필요하고 노하우가 필요하겠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요즘 같은 유튜브 세상에서는 크게 어렵지 않다. 그리고 네이버나 다음 이런 데서도 엄청나게 많은 자료를 축적하고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 제일 좋았던 거 한 가지만 추천드리면
네이버에 How to 스포츠라고 많이 있어요. SBS 비디오 머그 이런 데서 나온 건데 각 스포츠 종목에 대한 한 3분에서 5분 만에 규칙부터 설명한 게 쫙 나오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네이버에 아예 공모전이 있었어요, 최근에. 그래서 이제 네이버 무슨 체육 교시 몇 교시 막 이래가지고 공모전이 있어갖고 종목별로 전문가들부터 아마추어 레슨하는 사람들까지 엄청나게 올려댔거든요. 그래서 이제 네이버 TV 이런 데서 보시면 레슨하는 스포츠 영상 같은 게 엄청나게 많아요. 좋은 게 굉장히 많고 이래서 그런 거 잘 찾아보시면 수업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처음에 유튜브에 자료 올릴 때만 해도 유튜브에 자료 같은 것들 많이 선생님들이 안 올리시던 시절이지만 내 거는 소중하니까 나 혼자 영원히 간직할 거야 이런 분들 계셨는데 요즘은 세상이 많이 바뀌었고요. 그리고 한두 분씩 서로 공유를 해가니까 체육 선생님들끼리 서로 공유하는 학습 자료나 영상의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지고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활용만 잘 하셔도 수업을 준비하시는데 작은 어려움은 있을 수 있지만 예전에 비하면 크게 어렵지 않게 자료 찾고 적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